커뮤니티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나 지난 몇 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한인 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 그리고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런 미친 영향들이 사실 선거와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겪은 얘기들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겪은 그 이야기들을 사실 모두가 같이 접하게 되면 더욱더 좀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일하고 있는 민권센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게요. 1984년에 설립됐고 36년 됐는데, 그동안 이제 이민자 권익옹호, 정치력 신장, 사회봉사, 청소년 교육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민운동에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한인을 비롯해서 이민자들의 선거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한 9만 명의 유권자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선거 때마다 길거리로 나서서 가정 방문하고 전화로 투표 참여 독려하고, 또 그 각 그 뉴욕 시의원이나 주상원 하원, 연방 하원 등 그 지역 선거를 앞두고는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더욱더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아까 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거는 절대로 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완성돼서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선거는 그냥 민주주의를 더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일 뿐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공직선거보다 더 많은 것들로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이 정치인들은 저희들이 섬기면 안 돼요. 섬기면 그 사람들은 우리 앞에 군림합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잘하라고 다그쳐야 일꾼이 돼요. 정치인들은 우리가 돈 주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우리가 또 일꾼을 한 명을, 큰 일꾼을 한 명을 뽑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꾼은, 이 대통령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탓에 이 대통령의 결정이 수많은 서민들의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결정들이 과연 지난 반년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과연 우리 한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저희 민권센터가 올해 초에 이사를 했는데 옛날 장소에서 한 10년 넘게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 주인인 한인 그 노 부부께서 1층에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의 10년 동안 렌트를 올리지를 않으셨어요. 그 바람에 거의 뭐 저희 민권센터에 수십만 불을 기부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좋은, 참 너무 고마우신 분들인데, 이제 이사를 할 때 이분들이 이제 쓰레기를, 인쇄소니까 종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쓰레기도 같이 버려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을 잔뜩 뭐 버리는 책이나 뭐 못 쓰는 자료나 이런 걸 가져갔는데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아, 트럼프 때문에 옛날에는 이 종이를 중국 업체들한테 돈을 받고 팔았는데 트럼프가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하면서 이제는 파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가져가야 된다고, 중국 업체들이. 그래서 막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대통령의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그냥 흘려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얼마 안 있어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인쇄소 그 부부님의 그 아버님과 어머님, 고령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아주 초기에 뉴욕시에서 이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잖아요. 막 병상이 모자라고 치료를 못하고 막 시체가 쌓이고, 그때 아무런 대처도 제대로 못하고 그 할아버님이나 할머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뭐 이 휴지를, 종이를 중국에서 안 사가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영향이죠. 그런 영향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부가
어떻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아까 조 교수님 말씀대로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권센터는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이 서민들 돕기 위한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실업수당 신청, 그다음에 서류미비자 현금 지원, 주택 렌트 지원 등등. 그래서 이 과정에서 거의 2만 명에 다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수백여 명에게 신청서 같은 것들 작성을 대행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0만 불 정도를 모금을 해서 한 1,480가정 서류 미비자 가정들에게 이제 4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를 지원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눈물겨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은 실업수당 신청부터 문제였는데요. 이게 수백만 명이 신청을 하니까 뉴욕주 노동국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받는데, 이 전화랑 컴퓨터 온라인. 근데 전화가 수백만 명이 전화를 하니까 불통이 돼 버린 거죠. 아예 전화가 안 돼요. 아예 뭐 가끔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한국어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화밖에 한국어 옵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컴퓨터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어가 안 되시고 또 컴퓨터 사용이 안 되시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새벽 1시 반에 저한테 전화하고 펑펑 우시고, 이거 어떻게 살 길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렇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실업수당을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실업수당을 내가 받을 길은 없는지 전화가 오고, 완전히 이거는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아수라장. 그때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진짜 이게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이죠. 몇 년 전에. 이게 진짜 나라냐, 이게 국민들을 이렇게 내팽개치는 게 이게 과연 나라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해결에 실패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감염자 사망자 둘 다 전 세계 1위고요. 다 1위고, 그다음에 뭐 100명당 발생 비율로 따져도 이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12위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실감이 나는데, 9.11 테러 사건으로 한 2천여 명이 죽었잖아요. 목숨을 잃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사망자가 이미 10만 명이 넘었어요. 오늘로 20만 명이. 그러면은 9.11 테러가 100번 터진 거예요. 9.11 테러가. 근데 저희들이 너무 이 사람들이 많이 죽고 뭐 병으로 죽었다 이런 느낌 때문에 좀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감각해져가지고, 이게 9.11 테러가 100번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이 어떤 상태일까. 그런데 그거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를 더 강력하게 지금 지적을 못하는 거죠. 무감각해져가지고. 그 서류미비자 얘기 잠깐 더 하고요. 서류미비자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실업수당을 못 받습니다. 신분 제약 때문에. 근데 이 고약한 정부는 이 연방지원금 1,200불, 자녀들한테 500불 주는 거를 법을 만들면서 그냥 서류미비자들한테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법을 만들었냐면, 가정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서류미비자면 그 가정 전체를 안 주게 만들었어요. 법을. 이건 아주 악의적이고 고약한 법이죠. 아니, 한 명이 서류미비자면 다른 사람들은 합법 신분이 있으면 줘야죠. 근데 한 명만 서류미비자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저희한테 서류미비자 지원금 받으러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 내가 10년 동안 납세자 번호 받아가지고 세금 냈다. 안 내도 됐지만 내가 미국에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니까 내 의무라고 생각하고 냈다. 그리고 이런 날이 올 때
이런 날이 올 때 정부가 그래도 세금 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신당한 느낌을 받는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진짜 많이 지원금을 모금을 해서 전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참 눈물겨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 이제 핸드폰으로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다시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받으러 오라고. 핸드폰비를 못 내서 전화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서류미자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계속 겪으니까 또 생각하는 거 수밖에 없죠. 이게 진짜 나란지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렌트 지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이 서민들은 안중에 없는 정부다. 저는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 이걸 떠나서 민주당이나 공화당 이걸 뉴욕주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민주당 정부인 뉴욕주도 서민들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방 상원에서 지금도 토론하고 있죠. 추가 연방 지원금 줄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조금 주자, 많이 주자, 주지 말자. 여러분 2008년도에 대형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대기업들에게 무려 1조 5천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대형 금융기업들을 다 살려줬어요. 그때 서민들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 받은 거 없습니다. 그때 거의 없습니다. 받은 거.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상황이 터지니까 결국 이 렌트라는 게 저희들이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렌트 면제, 소규모 랜드로드들의 모기지 면제입니다. 이걸 면제해줘야 지금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면제를 끝까지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해주겠다는 곳이 없어요. 왜냐? 이 결국에는 부담이 그 대형 금융기관들에게 갈 거거든요. 모기지를 면제해주고 렌트를 면제해주면. 근데 그때 2008년도에 국민들 세금으로 그 다 무너지게 생긴 금융기관들 그것도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무너지게 된 거잖아요. 누가 뭐 천재지변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사기치다가 무너지게 된 건데 그때 1조 5천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다 살려줬는데 이제 그 금융기관들 부담된다고 서민들 못 살려주겠대요. 이게 나랍니까? 지금 뭐 아까 조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뉴욕에서만 지금 100만 명, 미 전역에서 4천만 명이 렌트를 못 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렌트 이빅션 프리즈가 끝나면 이 퇴거 중단 명령이 끝나면 이 사람들 다 쫓겨날 처지에 놓입니다. 그리고 소상인들은 3분의 1이 문을 지금 닫을 지경이.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대통령 후보들은 이거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렌트 면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결국에는 어떤 결론이냐면요. 선거는 밥입니다. 밥.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른바 밥그릇 싸움입니다. 밥그릇 싸움.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맥락이 통하는 얘기인데 요번에 이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떨어진 버니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 미국 최고 부유층한테 0.1%한테 1%에서 8%의 부유세를 매기겠다고 했어요. 그거를 매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년간 4조 3,500억 달러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0.1%가. 그런데 그 반면에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들한테 내는 최고세율 39.6%를 거꾸로 37%로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샌더스가 더 걷어들이겠다고 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다 풀어준 거예요. 안 걷어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민들 도와줄 돈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조 교수님은 이 부자들의 퍼퓰리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샌더스는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부자들을 위한 소셜리즘이라고, 미국은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 국가라고. 예.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다 종합한 거예요. 미국민의 90%가 국민 아동 무료 건강보험을 원합니다. 무료 건강보험이 아니죠. 아무튼 국민 건강보험을 원하죠. 81%가 서류 미비자들한테 시민권 취득기를 열어줄 걸 원합니다. 81%가 친환경 그린 뉴딜을 원해요. 76%가 부자 증세를 원해요. 76%가 렌트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70%가 국민건강보험을 원합니다. 76%가 국민연금 소셜시큐리티 확대를 원하고 67%가 최저임금 15달러를 원해요. 68%는 크레딧카드 이자율이 너무 높다. 63%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격차를 줄여주길 바란다. 60%는 무료 대학교육, 58%가 월스트리트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57%가 대형 금융기관을 분리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반수가 다 넘죠. 다 과반수가 넘어요. 그런데 이런 공약을 모두 다 하는 대통령 후보는 지금 우리 앞에 없습니다. 언제나 없어요. 국민 과반수가 다 원하는데 과연 왜 항상 우리는 국민들이 다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후보가 없을까요? 하여튼 선거는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더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엉터리 같은 선거제도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이 표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서민들은 특히 선거가 이 저희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통로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많이 참여하시고, 뭐 민주공화당을 떠나서 일단은 많이 참여해야 되고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살펴봐야 되고, 그게 참으로 이번 대선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